안녕하십니까. 아무나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패권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패권 국가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를,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패권국들의 역사를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그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외의 역사를 통해서는 이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일곱 머리 열불, 이 세계의 역사의 마지막 패권국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이름,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이 이름은 성경에서 3번 언급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적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사탄밖에 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계시록 17장 3절과 7절에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또 다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란 이름을 사용하지만은 또 다른 이름은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여덟째 짐승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바로 여덟 번째 짐승, 여덟 번째 패권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덟 번째 짐승의 그 특징을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을 말하죠. 그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데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또 여덟째 짐승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특징은 뭐냐?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무저갱에서 올라와. 이 무저갱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탄의 감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무저갱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 자가 누구냐?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요, 바로 여덟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런데 여전히 없는데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수수께끼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패권국이라는 근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패권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바로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곱 왕. 그 일곱 번째 이 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잠시 동안 일곱 번째 지위를 유지하고 왕권을 휘두르겠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일곱 왕 중에 다섯 패권국, 이미 망해버린 패권국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망해버린 다섯 패권국의 첫 번째는 역시 이집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BC 3000년경에부터 시작해서 525년 바로 페르시아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패권국이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수르는 BC 609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바로 너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대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역시 BC 539년에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그 내용을 다니엘서 2장 38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제국의 왕은 바로 너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너부갓네살 왕을 금신상의 금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에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 세 제국 이미 패망해버린 없어져버린 제국들을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그리스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라고 그러죠. BC 331년경에 이 알렉산더와 정면 대결에서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도 역시 BC 331년경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알렉산더 제국이 세워지고 그 알렉산더 제국은 언제 멸망합니까? BC 86년경에 드디어 로마 제국이 부상하면서 로마의 슐라 장군에 의해서 이 그리스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니엘서 8장 20절에 나오죠. 바로 그리스, 거친 수염스러운 그리스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바로 첫째 왕,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바로 다니엘서 8장 21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아직 역사가 진행되려면 상당 기간 동안에 300년 정도 지나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벌써 이 바로 그리스의 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왕 중에 다섯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 나머지 하나는 있고 계시록 17장 10절에 하나는 있고 라고 말하는 이 제국은 바로 여섯 번째 제국, 소위 말하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의 이 제국이 뭐냐? 하나는 있고 여섯 번째 바로 패권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은 BC 753년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로마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그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거치면서 AD 476년경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AD 1453년경에 이제 드디어 동로마 제국도 오스만 투르키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바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패권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 이어서 패권국 지위를 얻게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계시록 1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이 와야 되는데 그 제국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 다음에는 포르투갈, 로마 제국 다음에는 스페인, 이런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포르투갈은 1496년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 지위를 얻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스페인 AD 1492년경에 이슬람 세력을 꺾고 역시 스페인도 세계 패권국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100여 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AD 1588년에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이 벌어지죠. 영국과 스페인의 해전을 통해서 영국이 스페인을 꺾고 영국이 드디어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상당히 약하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명실공히 로마 제국의 패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이 바로 7번째 왕이다. 7몰이 10뿔 짐승 가운데 그 7번째 왕으로서 바로 영국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7번째 제국, 7번째 패권국 다음에는 끝이 나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한 짐승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은 전에는 있어서는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 제국 다음에 영국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8번째 제국, 8번째 짐승, 8번째 왕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8번째 왕국이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바로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미국은 1776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은 이제 드디어 이 20세기의 패권국으로 지위를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영국을 무너뜨리고 패권국의 지위를 얻고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역사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국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을 능가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8번째 패권국, 7몰이 10뿔 짐승과 그 다음에 8번째 이 짐승,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잘 이해하고 이 나라가 이 7번째 패권국과 그 다음에 8번째 이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